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10월 1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본인의 리스크가 생길 때마다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문제를 부풀리고 가장하고 또 악마화하고 마녀사냥을 해온 것은 맞지만,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냥 코바나 컨텐츠 또는 도이치모터스 명품 그 디올백 이런 그 논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죠. 자, 그런데 총선 개입, 공천 개입, 그 국정농단, 과거에 청와대 십상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용산 비서관실의 김건희 라인, 또 한남동 간저 라인,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일단 그 실체를 먼저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고,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조그만 그런 흔적이 있어도 이것은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의 큰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자,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물론 이 부분에 접근하는 그 방식이 상당히 거칩니다. 거칠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 정치를 위한, 자기 정치를 위한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서 독대를 갖기로 오늘도 이제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하는데, 독대를 앞두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자기 정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그 상황이 좀 엄중하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죠. 한동훈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늘도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고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이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기를 박았습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를 했는데 그 대상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한남동 라인 7인방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 질문에는 한동훈 대표는 7인방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어쨌든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라인이 존재를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존재를 하면 이제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다음 주 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일이고, 이 공개 활동, 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전면 중단, 이 정도 조치는 나와야지 어느 정도 국민을 설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본인의 이 구속 위기, 1심을 앞두고 이재명 계속 그 나라를 흔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가장 지금 당장 현실 가능한 조치는 저는 공개 활동 전면 중단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한남동 라인 7인방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언론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뭐냐면은 이슈화 시키고 좀 자극적으로 몰아가기가 참 좋죠. 그래서 지금 모든 신문이 이 7인방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김건희 라인 7인방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 그 여사가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남동 라인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자, 지금 그 7인방을 실체가 있는지 일단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7인방, 4인방, 처음에는 4인방 했습니다. 4인방, 7인방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쪽에서 네이밍을 하는 건데, 이걸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 악용을 하죠. 악용을 해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 젊은 청와대 행정관들 중심으로 십상시 했던 것처럼 7인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인방 이렇게 불리는 것은 저는 그 용산 안에서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는데, 다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용산 안에서도 몇 가지 또
정황들도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홍보라인 쪽에 뭐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홍보라인 쪽에 이모 비서관 그리고 또 강모 비서관이 있는데 두 사람은 그중에서 이모 비서관은 방송기자 출신이고 또 강모 비서관은 신문기자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또 김모 비서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업을 할 때 그 전시회 일을 도왔던 사람이다. 또 한 명의 강모 그 선임 행정관 출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다른 좀 그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서 퇴임을 했습니다. 친윤 의원의 측근이었다. 그리고 용산으로 그 집어넣었다, 밀어넣었다. 그 친윤 의원이. 자, 그런 말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행정관급 중에서 한 몇 명이 그 전에 김건희 그 여사와의 인연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다. 자, 이 정도는 용산 안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7인 모임, 뭐 이렇게 네이밍하는 것은 악의적인 그 네이밍이지만은 실제로 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정황들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좀 용산 안에서 힘이 세다는 정황들이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총선 직후에 불속 드러났던 게 있습니다. 좌파 출신인 박영선 전 장관을 국무총리로 기용을 하고 양정철 노무현 문재인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씨를 비서실장으로 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아니야 검토했어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파 출신들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던 용산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특히 박영선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도 그때 나왔죠. 박영선 전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MBC에서 문화부 기자를 할 때 김건희 여사가 전시 기획사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냈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죠. 그런 박영선 국무총리설이 나온 것은 그런 말이 나온 출구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용산 참모들이었다. 그런 말도 그때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남동, 그러니까는 라인 이렇게 불리는 한 비서관이 어떤 공공기관장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소문을 듣고 용산의 고위 관계자에게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 가면 또 뒷말이 나온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부적절하다. 그런데 그래서 그 고위 관계자가 그 비서관을 불러서 밖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 뭐 공공기관장 간다는 이런 이야기 해서 주의를 줬는데 오히려 그 주의를 준 고위 관계자가 윗선에서 질책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오늘 중앙일보에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좀 파자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 전 행정관 좌파 유튜버와 이렇게 유튜버에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되고 있는 인물이죠. 김대남 씨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와 네트워킹된 10상시 몇 사람이 대통령실을 지락펴락한다. 이렇게 이거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수근수근되는 그런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없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좀 논란이 되니까 제2부속실을 이제 새로 만들죠.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해결책이 나왔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그건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 참모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 뭐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고, 임기 반환점이 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계속 물갈이 없이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 자, 이런 소리까지 지금 들립니다. 여기다가 지금 비선 논란까지 불거졌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오늘도 본인이 이 스피커폰으로 매일 아침 그 대선을 전후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했다. 스피커폰은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김건희 또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또 보이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죠. 지금 한동훈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묵살할 수도 없는 거고, 야당이나 좌파 매체가 지금 우파 매체도 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묵살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정황들이 언론에 의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국정감사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또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지 이 탄핵의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현명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현재로서 현실적인 방법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거듭 생각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